배추를 늦게 심었거나 적게 심었더라도 자람이 둔해 수확기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도 도무지 알이 배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전문농이 적게 심었더라도 몇 군데 또는 몇 포기는 유독 크지 않고 땅에 붙어있는 배추가 있습니다. 이 밭에서도 다른 놈들은 다들 잘 자라고 이미 알이 배고 있는데 이렇게 몇 군데 또는 몇 포기는 아직 땅에 붙어 농부의 속을 태웁니다. 배추는 커가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때 나는 잎은 바깥쪽이 더 많이 자라기 때문에 안쪽으로 오므려집니다. 이걸 우리는 알이 차간다, 결구가 된다 라고 합니다. 텃밭 배추 몇 폭이 안 되는 것, 결구 안 되면 나중에 시래기를 이용하고 시장에 나가서 김장에 필요한 만큼 사도 되지만 그래도 크지 않고 있는 놈 자꾸 애착해 가는 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배추가 스스로 오므려지지 않으니 나라도 지피나 끈으로 묶고 도와줄까 하는 것이 텃밭 농부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배추 농사 처음 지을 때는 끈으로 묶어도 봤습니다. 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같은 생각으로 묶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묶어준다고 다 같은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요즘은 배추 품종이 개량되어 와서 여름 배추는 60일 전후이면 결구되고 김장 배추는 90일 정도면 결구됩니다. 그리고 배추가 일정 기간 크면 그 다음 나오는 속잎은 안쪽보다 바깥쪽이 더 신장하기 때문에 오므려지고 그 속의 잎은 햇빛을 받지 못해 하얗게 또는 새노랗게 변합니다. 우리는 그걸 알이 배다고 말합니다. 이런 성질은 배추과 작물 중 양배추와 배추가 그러한데 이 배추도 아주 오랜 옛날에는 이러한 성질이 적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인 60여 년 전만 해도 김치를 담으면 대부분 파란 잎이었습니다. 소위 알벤, 노란, 하얀 잎은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때 시골의 배추밭은 10월이 지나면 짚으로 싸두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그 배추를 왜 쌌을까 하는 궁금한 점은 아직도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당시 배추는 결국 성질은 적었더라도 이렇게 묶어두면 햇빛을 받지 않은 속잎은 다소 연해지지 않을까 하는 의도가 아니었나 짐작해 봅니다. 그러나 지금 결구가 잘 되는 배추도 묶어주면 결구에 도움이 될까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햇빛을 덜 보니 연해지기는 하겠지만 농부가 원하는 알이 배지는 않을 것입니다. 배추는 잎이 한창 나올 때는 하루에 한 장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잎이 많이 나와야 결구가 되는데 결구가 안 되는 배추는 잎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잎이 나오는 그 양분은 기존에 있었던 잎이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해서 생긴 양분입니다. 뿌리에서 올라온 양분이 아니냐고요? 뿌리에서 올라오는 무기 양분은 이런 배추가 살아가는 에너지나 또는 광합성을 하기 위한 양분으로 대부분 이용됩니다. 이렇게 광합성 양을 높이려면 잎수가 많고 또 그 잎이 넓게 펼쳐져야 햇빛 받는 면적이 크고 따라서 광합성 양도 비례합니다. 오므리기보다는 오히려 펼쳐야 결구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오므리면 당연히 햇빛 받는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광합성 양은 반감됩니다. 배추가 결구되면서 잎을 오므리니 이걸 사람이 도와주면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은 실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배추의 광합성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광합성을 돕는 요소는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물은 잎의 엽록소가 물과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햇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포도당을 만들고 이 포도당을 가지고 식물이 필요로 하는 여러 영양소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 엽록소의 양을 늘리기 위한 노력, 산소, 탄소, 수소는 공기 중에 있으니 농부가 신경 쓸 것은 없고 질소와 마그네슘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꾼 수가 적지 않도록 하는 거죠. 다음은 물과 이산화탄소는 원료입니다. 노지 배추의 이산화탄소는 보충하기 어렵지만 물은 충분하도록 공급해야 합니다. 토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는 물을 푹 주고 그 사이라도 뿌리 근처 흙을 한마디 파보고 말라 있으면 수분 공급을 해야 잘 자랍니다. 물론 배수가 안 되는 곳에 물만 자꾸 주면 오히려 뿌리가 상하겠죠. 이 물 공급은 결구가 한창 진행될 때는 더 필요하겠죠.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양분을 운반하는 데는 가리와 봉소가 필요합니다.
특히 질소와 가리는 다른 비료보다 토양에서 빨리 사라지니 정식 후 2~30일마다 우비료로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붕소는 미량 요소인 만큼 질소와 가리만큼은 아니더라도 부족하지 않도록 밑비료 또는 옆면 시비로 해결하는데, 아무리 미량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결핍되면 잎에 검은 점이 생기고 물러지기 쉽습니다. 다음으로는 거기에 햇빛 에너지와 일조 시간, 기온도 광합성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기온이 낮아지고 낮 시간이 짧아지면 당연히 광합성 양도 줄어들고 성장도 둔해집니다. 몇 폭이 안 되는 배추라도 꼭 결구에 도움을 주려면 비닐 터널을 만들어 내려가는 온도를 높여주는 것이 묵기보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록 몇 폭이 안 되는 텃밭 배추 재배이지만 농사는 과학입니다. 모두 과학의 원리를 두고 이를 내가 필요할 때 이용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유념할 것은 물과 비료가 배추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수확 때까지 계속되면 안 됩니다. 보통 작물은 수확 전 보름에서 20일 전에 물도 비료의 공급도 중단해야 합니다. 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질소 비료를 오래 주면 배추의 맛이 떨어지고, 물 공급이 너무 오래 계속되면 물배추에서 저장성도 떨어지고 고소한 맛도 없습니다. 그럼 묵지 말아야 하나고요? 뭐든지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것은 제 손바닥 농장 채널에서는 금기사항으로 여길 만큼 경계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결국에는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잎이 연해지길 원하거나 또 수확 시기가 되어 배추 속잎이 얼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묶어둘 수는 있습니다.